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하는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추구 정반추 2026년 첫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안녕하십니까.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정말 두 분 복 많이 받으시길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에서 안 보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니 그 좋은 얘기, 좋은 의미로 그죠? 그렇죠. 네. 네. 좋은 의미로 이제 어디 가시면 못 나오거든요. 네. 어디 장기 여행이라도 가야겠네요. 그런 거 말고 예. 공적인 자료를 가시면 못 나오시니까 예. 어쨌든 잘 되시길 바란다. 자, 그런데 이게 첫날부터 시끌시끌해요. 왜냐하면 역대로 집권 여당이 저 새해 첫날 1월 1일에 긴급 최고위원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제 이제 급박했던 거잖아요. 이거 강선우 의원이 낮에 탈당하고 그리고 밤에 긴급 최고위 열어서 저 제명을 했어요. 예, 앞서 네.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 제 인터뷰 때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물론 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으니까 제명까지 간 거 아니겠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긴 했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 시끌시끌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가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서? 그렇죠. 일종의 패닉 비슷하게 느껴져요. 패닉. 그러니까,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악재지. 사실은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이 오고 간 게 드러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힘하고 뭐가 다르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조치가 좀 더 빨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명이요? 그러니까 당적 정리. 그러니까 처음에 윤리감찰단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이게 바로 수사로 이어져야지 당내에서 무슨 감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통상 이 정도 스캔들이 나면 탈당이 됐던 이런 게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며칠 늦어졌어요. 스케줄이 보면 며칠 늦어져서 이제는 방법은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힘하고 뭐가 다르냐 이랬대요,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만 이제 정치권 전체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정치권 전체적으로 전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슈고 그리고 사실 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지난번 2022년도 선거 때도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기 때문에 특검 조사까지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공천의 건품이 오고 간 것이 민주당이었고 이것이 녹취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전체의 어떤 이미지에 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죠. 왜냐하면 이 녹취에 의하면 김병기 당시에 공관위 간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도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데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임혁백 교수였기 때문에 간사가 사실은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녹취에서는 컷오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단수 공천이 됐는지 이런 문제부터 해서 의문이 아직까지 안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들이 22대 총선에서도 검정위원장을 김병기가 하고 또 강선우도 검정위원으로 들어가요. 이런 어떤 사항들이 결국은 김경 서울시 의원 한 건만 해당되겠느냐 다른 어떤 국회의원 공천이라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충분한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의원님. 예. 컷오프 대상인데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돈 얘기 나온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간사가. 컷오프 유지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정확히 말해 24시간도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그렇죠. 그죠? 24시간도 아니 이게 녹음이 얼마가 됐는지 몇 시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루 만에 뒤집혔거든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 파일의 내용에 의하면
김병기 당시 공간위 간사는 매우 원론적이고 맞는 얘기를 했어요. 모범답안이지 그거. 예. 지금이라도 돌려줘라. 예. 그리고 법적 조언을 받아라. 이건 예. 무조건 수사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 알려지면 외부에 예. 알려지면. 그리고 그 내용으로 봐선 당연히 오히려 당시 공간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주도로 김경 후보자는 제일 먼저 컷오프가 됐어야 될 사람이에요. 예. 공직 후보자 지위를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김경 후보자가 컷오프가 그 다음날 바로 됐다면 예. 김병기 의원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그렇죠.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단 결과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궁금증은 사실 앞단의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시의원이 되려고 1억을 줬다라는 앞단의 의혹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거는 뒷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단수 공천이 됐지? 그러게 경선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제일 먼저 컷오프 돼야 될 사람은 단수 공천이 되고 경쟁하던 두 사람이 컷오프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근데 사실은 뒷단이 더 큰 문제죠. 예. 실제로는. 예. 예. 뭘까요, 의원님? 공천 이건 추측의 영역이에요. 현재까지는. 공천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은 웬만해서는 단수 공천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수 공천을 줬단 말이지.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 1차적으로는 뭐 돈의 효과가 발휘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는 굉장히 큰 뭐 이 권력 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일단 녹취 파일에 따르면 지금 김병기 당시의 공간위 간사는 컷오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컷오프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단수 공천이 돼버렸다. 그래 되면은 사실은 이제 김병기 당시 간사보다도 더 큰 힘이 이 공간위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 결국 누구냐? 위에 공간위원장 혹은 당시 어떤 당 대표 이런 예.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김병기 당시 간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 또 녹취를 한 게 아니냐. 사실 공간위 자료는 굉장히 엄밀하기 때문에 대부분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파쇄를 합니다. 뭐 그걸 남겨둘 일은 없겠죠. 예, 예. 모든 당이. 그런데 심지어 녹취를 했단 말이죠. 예. 왜 녹취를 했을까요? 본인이 뭐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뭐 녹취가 뭐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고 결국은 본인도 뭔가 좀 만일의 사태를 좀 대비해서 내 알리바이 내 보험용. 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사에다 다 밝힐 수 있어요? 글쎄 해봐야 알죠. 뭐 예. 그거는 정말로 수사라는 거는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증거가 발견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 돈의 행방 뭐 이런 거야 뭐 잘 하겠지만 뒷단 거 있잖아요. 네. 단수를 어떻게 받았지? 네. 이 부분까지 수사가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김병기 의원보다 더 윗선이 작용한 거라고 하면 경찰이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그런 부분들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의원님. 그거는 이제 예. 경찰의 기본적인 자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경찰의 기본 자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럼 이런 그 경찰이 저 강선우 의원 신병 확보하려고 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원금으로 1억이면은 권성동 의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구속이에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확실한 대가성보다는 뭐 하여튼 그래 정치자금법이고.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뇌물 성격이 더 강하잖아요. 이거는 공천원금이라고 되면 대가성 예. 특정되는 건 뇌물이거든요, 예. 그냥. 그래서 사안으로 봐서는 구속사안이지. 특가법이잖아요. 예.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예. 그냥 형법상의 뇌물죄가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예. 뇌물이잖아요. 예. 수뢰액이 1억 이상은 법정형 자체가 징역 10년 이상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건 중한 범죄죠. 구속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네. 할 수 있을 거로 보세요? 그 경찰이 알아서 해야지. 뭔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사실은 근성동 의원하고 비추하면 이거는
뭐 빼박으로 당연히 구속이죠. 이건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부정하지만 또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도 재판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안인데 예. 이 사안은 본인이 녹취에 그냥 받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빼박으로 당연히 이제 구속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녹취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강선우 의원한테 모든 어떤 비난의 화살이 갔는데 지금은 이 후단으로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원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게 왜요? 아니 지금 과거에 그 동작구의 이수진 전 의원이 아.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예. 김병기 의원도 돈을 받았다가 뭐 돌줬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해가지고 잠깐 보도됐다가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개입을 했다. 예. 그런데 그 아내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이제 아들 어떤 취업 청탁 때문에 국정원 기획실장하고 통화한 거라든지 뭐 별의별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 구 의원이 당시에 이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뭐 이렇게 뭐 진정서를 낸 그 자료에다 보면은 뭐 희한한 내용들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김병기 지금 의원이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 홍 의원님 얘기는 강선우 의원은 어쨌든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당에서는 제명되고 본인 탈당했으니까 이제 수사 굴러가는 거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김병기 의원은 새로 이제 새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얘기하신 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2020년 이거는 2020년이면 총선 때네요. 21대 총선 예. 전이죠. 그때 김병기 의원 쪽에 구의원들이 2천만 원 또 1,000만 원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 새우깡에 들어있는 쇼피백을 또 돌려받았다. 줬다가 받긴 한 거예요. 반환 받긴 한 거예요. 예, 요 얘기 이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의혹은 여기에 있는 앞서 홍 의원님이 얘기하신 좀 희한한 얘기들 많이 들어있다는 게 아마 이 보도 보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1,000만 원인가요? 요거 돌려주면서 이게 명절 떡값으로 보면 좀 많고 선거 자금으로 보면 좀 적다. 뭐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공천 헌금으로 적다. 공천 헌금. 그렇구나. 예, 공천 헌금. 예. 명절 떡값으로 보면은 많고 그리고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 이러면서 돌려줬다. 문제는 이 탄원서에 지금 나온 거면 지금부터 이거 뭐야 하고 해가면 되는데 2024년도에 당에 줬는데 당에서 무마했다. 이게 이제 구의원들의 주장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이제 탄원서 내지는 외부의 폭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그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을 공천에서 탈락한 이수진 당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그리고 바로 옆 지역구에서 이게 정치인들이 바로 붙어 있는 경우에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이 봤어요, 저는. 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동작 갑을 같으면 예. 일단 동작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더군다나 공천 탈락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뭐 폭로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침소봉대하든지 아니면 그냥 시중에 떠도는 헛소문을 폭로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상한 거는 당시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란 말이에요. 예. 윤석열 정부는 검찰권을 내세워서 사실은 그걸 대단히 지나치게 잘 활용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걸 악용했다고 봐야 되나 근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지? 라는 게 가장 큰 의문이에요. 이 정도로 사실은 꽤 가까웠던 사이잖아요. 지방의원들이었으니까 네. 이런 구체적인 의혹이 폭로가 됐는데 왜 수사를 안 했지? 당 내에서 왜 이게
그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냐? 당내에서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감찰이래 봤자 예. 불러서 문답서 작성하게 하거나 그냥 물어보는 정도지 강제 수사가 가능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당의 처리 결과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예. 수사를 전혀 안 했던 건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검정위원장을 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표와는 아주 관계 깊었던 관계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수진 의원의 이런 탄원서가 당 최고위에서는 쉽게 묵살이 돼버렸다. 뭐 그런 어떤 결로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벌어지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더 걱정하는 것은 지금 지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제 결국은 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격전지인데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 또 누굽니까? 장경태 맞아요. 의원이 여전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의 지방 의원들, 구청장 이런 어떤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서울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예. 뭐 이런 점이 더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여론조사 좀 볼게요. 지방선거 있는 해니까 그 관련해서 신년 여론조사가 줄줄이 나오는데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한 거 리서치가 동아일보 1회로 지난 26일에서 28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항 모든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이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TK하고 부울경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금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제일 확실한 건 TK이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래요? 네. 이제 탄핵 직후에 이런 어떤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은 탄핵을 당한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출발하는 게 맞죠. 2018년도도 그랬고 이제 그러나 2018년도 같은 경우는 TK 이외에 뭐 제주도는 물론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으로 됐기 때문에 예외로 치고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상황은 좀 달라진 게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0% 초반대였던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 또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 현역 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예.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른 면은 있지만 어쨌든 불리한 상황 맞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단지 하나 또 조사 기간마다도 다르지만 특히 조사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전화 면접과 ALS 방식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전화 면접에 의한 방식은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돼 있는 건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공천 특히 또 당내 계획 혁신 이런 면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 제가 장동욱 대표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심각한 건 사실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오세훈 시장한테 민주당은 누굴 갖다 붙여도 오 시장이 항상 이겼거든요. 여유 있게 이겼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근데 이거 보면 김민석 33, 오세훈 양자 대결 가상이에요. 김민석 33, 오세훈 30.4, 박주민 31.5, 오세훈 30.2, 정원호 30.4, 오세훈 30.9. 현역 의원들이나 총리한테는 지고 다 오차범위 내지만 정원호 구청장한테는 겨우 이겨요. 오차범위 내로.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예? 아니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아직도 뭐랄까 윤 어게인 입장이잖아요. 이 정도로 버티는 것도 대단하다. 네, 그것도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개인기가 첨가된 결과로 보이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치러낼 수 있느냐 그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었으면 택도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로 민주당이 고무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선거는 항상 보면 특히 수도권 선거는 덜 미운 사람이 당선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덜 미운 사람. 덜 미운 분노 사람. 투표가 많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원망의 대상은 첫 번째로는 집권 세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뭐 부동산 문제가 됐던 아니면 서민 경기 문제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결과지. 사실은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다만 국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요소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 시장이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면서 이제 비상기온과 절연, 그다음에 당내 통합, 민생 이게 세 가지를 요구했거든요. 이 요구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면 좀 비상등이 켜졌다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본인의 어떤 목소리를 일단은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어떤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과거 뭐 이전 여론조사보다는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부동산 이슈라든지 또 환율 문제로 인한 물가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어떤 경쟁력은 아직까지도 좀 충분하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개혁 혁신에 있던 모습과 그리고 공천 어떤 관리 이 전제가 돼야지 저는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